논에서 썩은 물냄새가 납니다. 모잠비크 북부 펜바 마을 70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조제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논둑에 앉았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논을 덮어버리자 3대째 이어온 논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바닷물이 논을 덮어버렸어요. 아이들까지 굶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42세 여성 박사 한 명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바꿔 놓기 시작했습니다. 염분을 없앤다고요? 우리가 먹을 벼를 다시 살린다고요? 과연 이 한국 여성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 세계가 주목한 21세기 식량안보 모범 사례,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모잠비크 북부 펜바 지역의 새벽 공기는 무겁고 짠맛이 났습니다. 마을 이장 조제 씨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어요. 논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냄새였거든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조제 씨는 무릎을 꿇고 논둑에 앉았습니다. 어제까지도 푸르던 벼가 하루 만에 누렇게 시들어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계속된 바닷물 역류로 논 전체가 짠물에 잠겨버린 거였죠. 할아버지, 벼가 왜 이렇게 됐어요? 10살 손녀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조제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60년 동안 이 논에서 벼를 키워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농민 조합장 카를로스 씨는 손으로 논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이건 완전히 바닷물이야.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논에서 썩은 물냄새가 납니다. 마을 보건소 간호사 안나 씨가 마스크를 쓰고 다가왔어요. 이 상태로는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 역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논 가장자리만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마을 전체 농지의 80%가 염해를 입었어요. 3대째 이어온 논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거였죠. 우리 아이들이 뭘 먹고 살라고 그래요? 농민 아마디우 씨의 아내 로사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벼농사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농업 기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바닷물에 오염된 땅에서 다시 벼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도시로 가야 하나? 젊은 농민 파울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인근 마을에서는 농민들이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50대가 넘은 농민들에게 도시 생활은 쉽지 않았죠. 그날 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 촛불만이 그들의 절망을 비추고 있었어요. 3일 후 펜바 공항에 낯선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합동조사단이 모잠비크의 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된 거였어요. 김은주 박사는 42세의 나이에도 20년 넘게 염해 보건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에서 농민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논에는 생명의 물이 흐른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어요. 박사님, 현지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동행한 토양 전문가 박민수 박사가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어요. 염분 농도가 일반 농지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김은주 박사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네요. 할로박테리아 균주와 바이오차 복합 처리법을 적용해 봅시다. 펜바 마을에 도착한 한국 조사단을 본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기구와 원조단체가 왔다 갔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뭘 안다고 여기까지 왔나? 카를로스 씨가 다른 농민들과 수군거렸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농업을 이해할 리가 없어. 김은주 박사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현장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논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직접 흙을 만져보고 물의 염분 농도를 측정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복원 가능합니다. 김은주 박사가 조제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미생물 솔루션으로 염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염분을 없앤다고요?
조재 씨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김은주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도 서해안 간척지에서 같은 문제를 해결해 봤거든요. 토양 미생물이 염분을 분해하고 특수 바이오차가 토양 구조를 개선해 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이 외국 여자가 조상 대대로 이어온 논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을 벼를 다시 살린다고요? 로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꼭 살려내겠습니다. 김은주 박사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한국기술진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은주 박사가 직접 개발한 할로박테리아 균주를 염해 토양에 살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생물은 염분을 영양분으로 삼아 번식하면서 토양의 염분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했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파울로 씨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이 망가진 땅을 살릴 수 있을까요? 김은주 박사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미생물은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균주들은 염분을 분해하면서 토양의 산도를 조절해 줍니다. 2주 후 시험 구역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벼 모종들이 조금씩 푸른빛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벼 색깔이 달라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벼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직 이른 거 아닌가? 잠깐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 카를로스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김은주 박사는 물순환 관리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습니다. 바닷물 역류를 막기 위한 방수벽을 설치하고 빗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염분 농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주민들에게 설명했어요. 한 번만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해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시험 구역의 벼가 완전히 회복되어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벼가 다시 푸르게 빛나고 있어요. 안나 씨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조재 씨는 논두렁에 서서 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하지만 성공한 시험 구역은 전체 농지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복원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김은주 박사가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문제는 모잠비크 정부였습니다. 농업부 장관 안토니오 씨는 한국의 지원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유럽연합과 세계은행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기술진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농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거냐? 안토니오 장관이 펜바 지역 농업청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든 국제 협력은 정부를 통해서 해야 한다. 김은주 박사는 마푸토의 농업부 청사에 불려가 심한 질책을 받았어요. 박사님, 절차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임의로 작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부 차관이 차갑게 말했죠. 농민들이 당장 굶어 죽어가는데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김은주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온 거예요. 하지만 정부의 압력은 계속됐습니다. 펜바 지역 농업청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기술진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어요. 정부에서 새로운 국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청장이 마을 회관에서 발표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눈앞에서 벼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봤는데 정부가 그것을 막으려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뭘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카를로스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벼 한 톨이 우리 삶이에요. 로사 씨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막으려고 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한국기술진과 계속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죠. 우리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걱정했어요. 정부가 우리 비자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김은주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죠.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원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6개월 만에 마을 농지의 60%가 복원됐고 벼 수확도 가능해졌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조재 씨가 첫 수확한 벼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이 벼가 우리 손자들의 미래예요. 시험 구역에서 재배한 벼는 염에 피해를 입기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했어요. 미생물 처리와 바이오차 덕분에 토양 영양분이 더 풍부해진 거였죠. 벼가 무사히 이삭을 맺자 모두 환호했어요. 마리아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도 다른 아이들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럽게 몰아친 태풍 이다이가 펜바 지역을 강타한 거예요.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태풍으로 담수 저장소가 무너졌습니다. 김은주 박사는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말로 거대한 담수 저장소가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복원된 논들이 다시 바닷물에 잠길 위기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울로 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한국기술진의 부실한 시설물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묻기 시작했죠. 한국기술 실패로 농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정부 대변인이 언론에 발표했어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언론과 감사관들이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김은주 박사는 온갖 비난을 받아야 했어요. 박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조재 씨가 김은주 박사를 감쌌습니다. 태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또다시 우리 희망을 뺏길 순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김은주 박사를 보호하려고 나섰어요. 하지만 김은주 박사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견고한 시설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재 씨가 김은주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박사님을 믿고 있어요. 김은주 박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농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김은주 박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은주 박사는 태풍을 재앙이 아닌 기회로 바꿔보기로 했어요. 태풍으로 쏟아진 빗물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한 거였죠. 태풍을 친구로 만들어 봅시다. 김은주 박사가 설계도를 들고 말했습니다. 빗물을 모아서 저장하고 이를 통해 염분을 더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은 더 혁신적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쏟아지는 빗물을 여러 개의 저장소로 분산 저장하고 지하관계 시설로 연결했어요.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것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마을 사람들은 자원봉사로 나섰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복구 작업에 참여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시설이니까 더 소중하죠. 카를로스 씨가 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김은주 박사는 주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해요. 젊은 농민들이 특히 열성적으로 배웠습니다. 파울로 씨는 미생물 배양 기술을, 안나 씨는 수질 관리 기술을 익혔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로사 씨가 김은주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어요. 3개월 만에 새로운 시설이 완성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정부 조사단도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 없었죠.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벼 수확량이 염에 피해를 입기 전보다 50%나 증가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조재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벼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좋은 벼는 태어나서 처음 봐요. 미생물 처리와 빗물 활용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토양이 더 비옥해지고 물 공급도 안정적이 됐어요. 이제 우리도 다른 마을에 기술을 전수할 수 있겠어요. 파울로 씨가 자신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반숙련된 기술자가 되어 있었어요. 김은주 박사는 현지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기술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관리 방법까지 전수했어요. 기술은 전수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김은주 박사가 교육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해요. 안나 씨는 간호사 출신의 장점을 살려 농업 기술과 보건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어요. 건강한 토양에서 건강한 작물이 자라고 그것이 사람의 건강으로 이어져요. 6개월 후 펜바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어가던 농지가 풍성한 벼밭으로 변했고 떠나려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힘으로 땅을 살릴 수 있어요. 마리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17세가 된 그녀는 농업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술 자립을 이뤘습니다. 김은주 박사가 떠나도 스스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박사님이 저희에게 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조제 씨가 말했습니다. 희망을 주셨어요. 펜바 마을의 성공 사례는 곧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유엔 조사단장이 김은주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염의 복원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향상시킨 건 전례가 없어요. 세계보건기구는 펜바 마을의 보건 모델을 21세기 식량안보 모범 사례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현지 주민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요. 조제 씨가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김은주 박사님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에요. 모잠비크 정부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안토니우 농업부 장관이 직접 펜바 마을을 방문해 사과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장관이 김은주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김은주 박사는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술을 전해드린 것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룬 건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에서 기술 연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탄자니아, 케냐, 가나 등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펜바 마을을 견학하러 왔어요. 우리도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탄자니아 농업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은주 박사는 2년간의 파견 기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파울로 씨가 이제는 능숙한 기술자가 되어 인사했습니다.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흙을 살린 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은주 박사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힘은 사람들의 의지에서 나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은주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술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펜바 마을의 성공 사례는 한국 농업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펜바 마을에서는 푸른 벼가 바람에 흔들리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 벼 한 포기 한 포기에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은 아프리카 농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마리아는 이제 농업대학에 입학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제 할아버지는 여전히 논둑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김은주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아프리카 농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펜바 마을에서의 인연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김은주 박사의 말처럼 한국의 작은 기술 하나가 아프리카 대륙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국의 기술과 마음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